전 반응형 웹과 적응형 웹에 대해서 발표해 보려고 합니다. 다들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핸드폰으로 사이트를 들어갔는데 데스크탑 모드가 나와가지고 글자를 누르려는데 잘 눌리지 않고 글자가 다 안 보이고 그래서 확대해서 클릭하고 그랬던 경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데스크탑에서 모바일 비율이 나오는 경우도 요즘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터치 위주의 웹이라서 컴퓨터에는 딱히 어울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한번 다른 사이트들은 어떤지 한번 봐볼게요. 이건 네이버인데요. 왼쪽은 브라우저를 줄이니까 컨텐츠들이 작아지거나 그러지 않고 화면에서 없어져요. 근데 반면에 오른쪽을 보니까 모바일 모드는 모바일에 맞게 어느 정도 화면이 맞춰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는 큰 화면에서는 여러 콘텐츠들이 다 보이고 작은 화면에서는 비율이 바뀌어서 조금만 보이거나 왼쪽에 아이콘으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아까 그 네이버의 경우에는 적응형 디자인이라고 해요. 뭐 핸드폰에서는 핸드폰 화면이, 그리고 태블릿은 태블릿 화면, 데스크탑은 데스크탑 화면이 따로 다 레이아웃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유튜브의 경우는 반응형 디자인이라고 해요. 하나의 웹사이트가 디바이스의 비율에 따라서 적절하게 컨텐츠들을 비율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네이버는 적응형 웹이고 유튜브는 반응형 웹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적응형 웹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적응형 웹은 고정된 화면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네이버처럼 브라우저의 크기를 줄이니까 뭐 검색창이 반만 보이기도 하고 뭐 로그인 화면은 안 보이기도 하고 구성 요소들의 크기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디바이스의 넓이에 따라서 여러 레이아웃을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했냐에 따라서 어, 전송되는 레이아웃이 달라요. 그리고 URL이 다릅니다. 네이버는 데스크톱은 그냥 네이버.com인데 모바일은 네이버.com 앞에 M을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반응형 앱은 어떤 특징이 있냐? 유동적인 화면을 갖고 있어요. 아까처럼 뭐 브라우저를 조절하면은 자연스럽게 유동적이게 콘텐츠들의 비율을 맞춰줘요. 그리고 하나의 레이아웃으로 구축되어 있어서 뭐 작게 보거나 크게 보거나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해주기 때문에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더 좋냐? 적응형 웹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볼 건데요. 적응형 웹은 장점 중에 로딩이 빨라요. 일단은 디바이스만 알고 있으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레이아웃에 따라서 레이아웃을 그냥 던져주면 돼서 로딩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 크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디자인도 맞춤형 디자인으로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유지 보수가 어려워요. 레이아웃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돼서 아까 그 보여드렸던 화면 비율은 한 6개가 되는데 만약 6개의 레이아웃을 다 만들었을 때 하나의 신기능을 넣으려고 하면은 6번을 신기능을 넣어줘야 돼요. 레이아웃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레이아웃이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할 때도 하나의 웹사이트를 만드는 게 아니라 6개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반응형 웹의 장단점으로는 하나의 웹사이트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나의 웹사이트만 만들면 돼서 아까랑 다르게 유지 보수도 당연히 용이하겠죠. 업데이트를 해도 하나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에도 유리하다고 합니다. 구글 검색 엔진이 모바일 최적화 웹에 더 높은 검색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동일한 컨텐츠,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줄 수 있는 반응형 앱은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크기의
어떤 크기든 다 컨텐츠를 알맞은 비율에 맞아 제공시켜주기 때문에 유연성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로딩이 느려요. 적응형 웹과 다르게 모든 해상도에 대해서 다 적용이 돼야 되다 보니까 모든 컨텐츠를 불러와야 돼서 로딩이 느리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초기 개발 단계에서 이것도 모든 해상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돼서 기획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적화된 화면이 제공되기 어려워요. 특정 해상도에서는 화면이 일그러질 수도 있겠죠. 제대로 디자인하지 못한다면. 뭐 그렇다고 둘 중에 뭐가 더 좋다고 할 수는 없고 자신의 웹사이트에 더 맞는 특성을 골라서 디자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응형 웹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태그인데요. 웹페이지를 너비를 디바이스에 맞추고 뭐 초기의 화면 배열을 맞추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유저 마이너스 스칼라블은 노 이거를 사용하면은 유저가 크기 조절을 하지 못하게 막기도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네이버 모바일 버전은 이거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미디어 쿼리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원래 타이틀의 텍스트는 40px지만 미디어 쿼리를 사용해서 600px보다 작은 화면에서는 타이틀 텍스트를 20px로 줄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고요. CSS에 직접 미디어 쿼리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링크 태그의 미디어 속성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and or not을 사용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걸어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거는 400px보다 크고 가로 모드일 때 뭐 컬러를 블루로 바꾼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가로 모드가 핸드폰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해요. 그냥 가로가 세로보다 길 때 가로 모드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미디어 쿼리는 CSS 오버라이딩 되는 거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써주는 게 좋아요. 이거 예제처럼 밑에다가 다른 CSS를 적용하게 되면은 미디어 쿼리에 with 100px는 적용되지 않고 밑에 200px가 적용되게 돼요. 뷰포트 기준으로 어떻게 비율을 맞추냐 하면은 뭐 VW는 뷰포트 너브의 1%, 뭐 width가 500px일 때는 1 VW는 5px, 그리고 VH도 동일하고요. 근데 만약 헤더를 제외해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하고 싶다 할 때는 밑에 이 하이트 칼크 이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왜 퍼센트가 아니라 뷰포트 기준을 써야 하나 하면은 퍼센트는 부모에게도 지정해야 상속받을 수 있는데 반해 VH는 뷰포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부모와 무관하게 화면의 크기를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V민이랑 Vmax도 자주 사용하는 걸로 1200px 곱하기 600px의 뷰포트가 있을 때 민은 작은 거기 때문에 600px에 1%라서 6px, 그리고 1vmax는 1200px의 1%라서 12px 이런 식으로 비율을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폰트를 조정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1EM은 부모의 폰트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16px라면 1EM은 16px, 그리고 1REM은 HTML의 폰트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처음에 HTML의 폰트 크기를 62.5%로 사용하면서 밑에는 다 상속을 받아서 맨 밑에 미디어 쿼리를 설정해 주게 되면은 750보다 작은 화면에서는 폰트 크기 사이즈를 더 줄이게 유동적이게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